아버지, 날씨도 추운데 이 새벽에 운동 나가시려고요? 집에만 있으면 더 굳을까 봐충긴 한데 그래도. 추운 날 밖에 나가시면 오히려 혈관이 놀라고 넘어질 위험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밥 안에서 10분으로 몸을 깨우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 알았다. 안 나갈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이고 춥다 소리가 절로 나오셨죠? 창밖을 보니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는데 그래도 건강 챙기신다고 두툼한 외투 꺼내 입고 신발끈 묶고 계신 건 아니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무병장수 시대를 연구하는 백세연구입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는요, 평소 하시던 산책이나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겨울철 운동하러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안방에서 딱 10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적의 스위치를 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스위치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발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우선 신고 계신 양말부터 한번 슥 벗어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발바닥을 한번 가만히 만져보세요. 어떠세요? 얼음장처럼 차가우신가요?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혈액이 머리끝까지 갔다가 다시 발끝까지 내려가는데 이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발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발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이 펌프가 멈춰버려요. 피가 돌지 않으니 몸은 더 춥고 근육은 뻣뻣해지고 결국 빙판길에서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겨울철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한번 넘어지면 이번에 근육 감소에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무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밖에서 이 시간 걷는 것보다 집에서 내 발을 10분 정성껏 만져주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에고, 나는 손목이 아파서 내 발 주무르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손이 불편하시면 집에 있는 발 마사지 기계를 쓰셔도 좋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둥근 막대기나 골프공 하나 바닥에 두고 살살 굴리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 발을 자극해서 멈춰있는 피를 돌게 만드는 그 자체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이 내용이 아이고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네 싶으시다면 백세연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좋은 건강 비법을 찾아서 달려올 수 있거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자녀분들보다 더 살갑게 건강 정보를 챙겨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요. 다시 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옛날 어른들 지혜가 참 무서운 게요. 새신랑이 장가가면 발바닥을 북어로 때리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해서 굳어있는 신랑의 발을 자극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확 끌어올려주려는 아주 과학적인 처방이었던 셈이죠. 여러분도 지금 그 신랑이라 생각하시고 내 몸의 기운을 깨워보셔야 합니다. 지금 손으로 발을 만지고 계신 분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정중앙에서 약간 위쪽, 쏙 들어간 곳을 한번 지그치 눌러보세요. 거기가 용천혈이라는 곳인데 생명의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거기를 눌렀을 때 찌릿하거나 아프다면 지금 여러분 몸의 순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스위치를 하나씩 켜나가다 보면 굳어있던 혈관이 열리고 머리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발을 따뜻하게 데울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발 마사지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어떻게 살리는지, 그리고 왜 이 마사지 하나로 무릎과 허리 통증까지 잡을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그대로 발을 주무르면서 따라오세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잠자기 전 발바닥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만으로도 밤새도록 마사지 효과를 보는 기막힌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을 만졌는데 왜 허리가 시원할까요? 앞에서 발이 우리 몸에 펌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바닥은 우리 몸의 지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발바닥에는요, 신기하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라는 곳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은 우리 몸의 스위치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직접 확인해 볼까요? 발가락 부분은 우리 머리와 눈, 귀를 담당합니다. 발바닥 가운데 넓은 부분은 소화기 계통, 뒤꿈치 쪽은 하체와 생식기 쪽을 담당하죠. 신기한 건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발바닥 중간을 만져보면 유독 딱딱하거나 아픈 곳이 잡힙니다. 아이고, 나는 무릎이 늘 쑤셔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 가쪽을 만져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가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발 마사지가 왜 대단하냐면요, 바로 근막이라는 줄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 그물의 출발점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의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를 지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거쳐 우리 척추와 머리끝까지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낚싯줄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래쪽에서 줄이 꼬이면 위쪽까지 팽팽해지죠. 발바닥이 굳으면 그 긴장이 줄을 타고 올라가 무릎을 아프게 하고 허리를 뻣뻣하게 만들고 결국 어깨까지 뭉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릎에 물리치료를 받고 허리에 파스를 붙여도 차도가 없으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잎사귀에 물을 줘도 소용이 없듯이 우리 몸의 뿌리인 발바닥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전신의 통증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손이 좀 아프신 분들은 마사지 기계 위에 발을 턱하니 올려두시고 그 진동을 느껴보세요. 기계의 강한 진동이 굳어있던 근막을 흔들어 깨우면 그 이완 신호가 파동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겨울철에는 이 과정이 특히 더 절실합니다. 날이 추우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조입니다. 특히 심장에서 제일 먼 발부터 피를 안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발이 더 차가워지고 근육은 더 빨리 굳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정성껏 발을 만져주거나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아, 이제 피를 보내도 되겠구나 하고 몸이 안심을 합니다. 닫혔던 혈관이 열리고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발끝까지 쫙 퍼져나갈 때 여러분의 면역력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발바닥을 만져보시는 분들, 유난히 볼록하게 튀어나온 굳은 살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나 여기가 좀 힘들어요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곳을 너무 세게 공격하지 마시고 마치 아기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달래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자 하고 말을 걸면서 말이죠. 마사지라는 게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 시간 자체가 최고의 치료입니다. 만약 손가락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마사지가 고역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쓰세요. 요즘 시중에 좋은 마사지 기구들 많잖아요. 그런 기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만 기구를 쓰실 때도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아픈데도 억지로 참으시면 안 돼요. 아파야 낫는다는 말은 겨울철 시니어 건강에는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세요. 이렇게 발의 긴장이 풀리고 온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도 아주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꿀잠과 직결됩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자꾸 깨서 괴로우셨던 분들, 그 해결책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발 마사지가 어떻게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고 지독한 불면증까지 날려버리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스 꿀팁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따라오세요. 지금 발이 조금씩 말랑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100세 인생의 8부 능선을 넘으신 겁니다. 자, 이제 발이 제법 따뜻해지셨나요? 발바닥을 만지면서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마음까지 조금은 노곤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제가 노렸던 마법 같은 변화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서러운 것 중 하나가 잠이라고들 하시죠.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자던 젊은 시절은 간데없고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이고
한번 깨면 새벽 서너 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해가 짧고 밤이 긴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줄어드니까 몸은 안 움직이는데 정신은 더 말똥말똥해져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거나 억지로 눈을 감고 계시지 마세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다시 발을 만져보시길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낮에 활기차게 움직일 때는 교감신경이 가동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긴장해 있으면 밤이 되어도 이 부교감신경이 잠에서 깨어나질 못합니다. 이때 발 마사지는 잠들어 있는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상나팔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우리 뇌는 이제 싸움을 멈추고 쉴 시간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뚝 떨어지고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들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하죠. 실제로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한 분들의 뇌파를 측정해 봤더니 깊은 명상을 할 때나 나오는 알파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가 비로소 완전한 휴식 상태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혹시 나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서 발 마사지는커녕 매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 기계나 지압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기계의 리드미컬한 두드림이나 지압판 위에 발을 올려두고 가볍게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충분히 안정감이 느낍니다. 도구를 쓰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똑똑한 겁니다. 내 손이 힘들면 도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귀한 휴식의 시간을 꼭 챙기셔야 해요. 잠깐, 여기서 우리 백세연구 가족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자꾸 깬다거나 발바닥이 화끈거려 잠을 설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댓글에 나도 그래요 라고 한번 남겨봐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이 되고 그 마음의 안정이 숙면의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밤잠을 지켜드리는 비법,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숙면을 위한 발 마사지 비결은 딱 하나, 부드러움입니다. 통증을 잡을 때는 조금 강하게 누를 수도 있지만 잠을 자기 전에는 아주 살살, 마치 사랑스러운 손주 녀석 등을 쓰다듬듯이 발바닥 전체를 웜을 그리며 만져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은 우리 뇌와 직결된 곳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잡고 부드럽게 돌려주거나 발가락 끝에 지그치 눌러주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셨다면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통증입니다. 수술 후에 기력이 없어서 혹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발 마사지는 부작용 없는 천연 진통제가 되어줍니다. 이제부터는 페이지에서는 이 통증의 사슬을 끊어내는 비법과 함께 주의사항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발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수술 후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보고들. 그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통증은 참는 게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아픈 건 친구처럼 같이 가는 거다 라는 말씀 자주 하시죠? 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괴롭히면 삶이 참 고달파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되는 허리 통증, 계단 내려갈 때마다 찌릿한 무릎, 그리고 원인 모르게 몸 이곳저곳이 쑤시는 만성 통증까지. 이런 통증들은 단순히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스위치를 꺼주는 천연 진통제가 바로 여러분의 발바닥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의학계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문 조절설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통증 신호가 지나가는 문이 있는데 기분 좋은 자극이 그 문을 먼저 차지해버리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걸 막아준다는 원리입니다. 즉,
발 마사지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하고 시원한 감각이 아야 하는 통증 신호보다 먼저 뇌에 도착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큰 수술을 마친 환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줬더니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막사슬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된 그물망 같습니다.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팽팽한 긴장감이 다리를 타고 올라가 허리를 잡아당기고 무릎 관절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무르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때가 많아요. 뿌리인 발바닥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팽팽했던 낚싯줄이 느슨해지듯 전신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겁니다. 만약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거나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발을 직접 주무르기 힘드신 분들은 발 마사지 기계를 쓰실 때 온열 기능을 꼭 켜보세요. 따뜻한 열기는 혈관을 확장하고 통증 유발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계가 발바닥을 꾹꾹 눌러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압력이 풀릴 때 후 하고 길게 내뱉어 보세요. 이 호흡법 하나만으로도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서 나는 오늘 이 통증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발바닥을 피가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발바닥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족저근막에 상처가 생기면 족저근막염이라는 더 큰 통증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마사지는 아파서 비명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 아 시원하다 면 탄성이 나올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돌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약으로만 덮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밤 따뜻한 손길로 혹은 마사지 기계의 힘을 빌려 그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그동안 무거운 몸 지탱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매 발을 토닥여주는 그 시간이 세상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통증까지 어느 정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사지를 다 하고 나서 아, 시원하다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제가 오늘 백세연구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필살기, 바로 발바닥 파스 꿀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사지 효과를 밤새도록 24시간 내내 유지해주는 이 기막힌 비법. 그리고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정리 루틴을 이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10분의 비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이 왜 제2의 심장인지, 어떻게 전신 순환을 돕고 통증을 잡아주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보약 같은 정보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딱 붙여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종 정리 루틴과 제가 아껴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내내 강조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 밖은 위험하니 집에서 발을 만지세요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입니다. 겨울철에 밖에서 돌아와 꽁꽁 얼어붙은 발을 바로 주무르는 것보다 따뜻한 물로 혈관을 먼저 살짝 열어준 뒤에 마사지를 시작하면 그 효과가 서너 배는 더 커집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10분 정도 발을 담그며 오늘 하루의 피로를 먼저 물에 녹여내보세요. 족욕을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0분 루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힘이 좋으신 분들은 직접 하셔도 좋지만 우리 백세연구 가족분들 중에는 손마디가 쑤시거나 손목이 약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발 마사지 기계를 쓰셔도 좋고 지압봉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두고 발바닥으로 굴리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 손이 얼마나 고생하느냐가 아니라 내 발바닥의 스위치를 얼마나 정성껏 자극해주느냐에 있으니까. 도구를 쓰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아주 영리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해드렸던 비장의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사지를 기분 좋게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딱 1분만 더 투자해보세요. 바로 발바닥 파스 비법입니다. 아니 선생님, 아픈 데도 없는데 웬 파스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일반 파스를요, 우리 발바닥의 오목한 아치 부분, 아까 말씀드린 용천혈 자리에 가로로 길게 딱 한 장만 붙이고 주무셔보세요. 우리가 마사지로 열심히 깨워놓은 그 혈 자리를 파스의 성분이 밤새도록 은은하게 자극해줍니다. 일종의 밤새도록이라는 무인 마사지기를 달고 자는 셈이죠. 특히 밤에 다리가 자꾸 저려서 깨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신 분들에게는 이 파스 한 장이 정말 기적 같은 편안함을 선물할 겁니다. 단, 피부가 너무 약해서 파스 발진이 잘 일어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그런 분들은 파스 대신 아주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주의사항, 절대로 잊지 마세요. 발 마사지는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피가 나도록 세게 누르는 것보다 부드럽게 매일매일 해주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큰 보약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날 발바닥이 붓거나 더 아프다면 그건 어제 너무 욕심을 내서 세게 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럴 땐 이틀 정도 푹 쉬어주시고 다음부터는 아, 시원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만 살살 달래주세요. 어르신들, 여러분의 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몸무게를 온전히 견디며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남들 챙기고 자식들 돌보느라 정작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한 발에게는 참 무심하셨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매 발에게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 라고 한마디 건네주세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병원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발바닥 스위치와 파스 비법 꼭 실천해 보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아직 백세연구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추운 겨울 건강이 걱정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게 바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백세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한 건강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발바닥 따뜻하게 하시고 꿀잠 주무세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